네, 안녕하세요. 민기 교수입니다. 드디어 이제 주정부하고 지방정부를 봐보죠. 주정부 세입을 보면은 주정부는 주로 개인소득세, 판매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기타 세금으로 이 재정을 조달을 하고요. 조세 수입이 그렇게 해서 한 50% 되고요. 주정부의 세액 수입이 한 19% 되는 거는 뭐냐면 주정부가 주립대학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주립대학에서 등록금을 받으면 다 세액 수입입니다. 그래서 등록금 수입, 주립, 병원, 주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주정부 세입의 33.3%, 3분의 1이 연방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연방정부가 대개 이 33% 주는 돈은 의료보장, 저소득층 의료보장, 장애인 의료보장 이런 거 하는 사회보장 지출로 사용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재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미국의 우리 주정부하고 연방정부 중에 하나 봐보면 아주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일단 법인세율을 봐보겠습니다. 미국의 연방 법인세율은 21%로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단일 과세입니다. 이 21%는 미국 전역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주정부 50개가 마음대로 법인세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그 다음에 워싱턴주가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네바다, 오하이오, 와이어밍, 사우스다코타 6개네요. 이 주는 법인세가 아예 없습니다. 법인세 0%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삼성이 텍사스주에 공장이 있는데 텍사스주에서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에 5% 이하가 11개 주. 5%에서 11% 초과된 게 34개 주입니다. 최고로 많은 것은 뉴저지주는 11.5인데 그러면 우리는 왜 주가 이렇게 다양하게 두고 있느냐? 우리나라 같으면 일률적으로 해서 경쟁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되죠.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법인세가 낮으면 전부 낮은 곳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이익이 많이 나는 곳에 투자를 해서 이익이 많이 나면 세금 많이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주정부는 똑같은 조건이라면 법인세를 낮게 해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바로 텍사스가 대표적으로 그런 곳이어서 최근에 텍사스가 가장 직업이 많이 창출되는 것이고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게 텍사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율을 가지고 주가 조세 경쟁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개인소득세입니다. 개인소득세도 연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연방소득세는 우리가 소득에 따라서 구간이 10%에서 최고 37%까지 구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개인소득세가 없는 주가 7개가 있어요.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각 주들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나 법인 입장에서 세금을 적게 내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타 지방정부 세입을 봐보면 지방정부 세입은 재산세, 판매세, 개인소득세, 기타세, 이제 세액 수입 이런 건데 요거는 우리가 왜 지방정부 세입을 이렇게 묶었냐면 여기에는 카운티, 시티, 타운, 타운십, 학교구, 스쿨 디스트릭트 이런 데에 있는 세금들을 다 모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방정부의 수입을 봐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약 한 42% 정도 되고요. 세액 수입이 23%, 중요한 것은 36%가 연방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원금, 보조금, 주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보조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재정력은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재산세는 부동산이죠.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인데 주로 미국도 시티, 카운티, 학교구에서 이렇게 부과하는 재산세는 이렇게 부동산 관련 땅에 정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도 주정부에서도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이때는 일부 동산 같은 것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이제 우리가 재산세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세 같은 경우는 제가 물건을 사면 판매세를 내는데 이 판매세 중에서 특정 판매세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엑서사이즈 텍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가 주류 구입 때 또는 기름 넣을 때, 담배 살 때. 그러니까 담배를 하나 사면은 어느 정도냐면 똑같은 담배인데 뉴욕에서 사면 한 13,000원 하는 것을 다른 좀 저렴한 거, 세금이 낮은 곳에 가면 한 4,000원에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소득세, 호텔 숙박세,
하수도 사용료, 주차요금, 자산 매각,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부가 받는 보조금은 연방에서는 한 5% 정도 오고 주정부에서 대부분 옵니다. 30%. 그러면 이 오는 보조금을 우리나라 보통 교부세처럼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 보건, 의료, 용도. 이거는 연방에서 오는 거고요. 주정부에서 오는 것은 모두 교육에 대해서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출은 대부분 미국의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분류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주정부를 포함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약 3.5조 달러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봤을 때 주정부가 약 한 9% 쓰고 지방정부가 한 51%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나눠보면 전반적으로 이 세출은 지방정부가 주정부보다 조금 많이 쓰는데 세입을 봐보면 세입은 주정부가 지방정부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주정부가 적은데 지방정부가 왜 세출은 많냐면 그만큼 보조금으로 내려보내주는데 꼬리표를 딱 달아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 돈은 교육에 쓰라 이렇게 내려보내는 것이죠. 연방정부를 제외하고 주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어떤 용도로 세출을 쓰느냐, 예산을 쓰느냐라고 보면 크게 7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회보장, 역시 이것도 의무적 지출입니다.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죠. 교육, 이게 거의 45%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건, 병원 운영하는 거, 그 다음 고등교육, 주립대학입니다. 이게 한 9%. 이게 대부분이고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우리 경찰하고 교도소, 교정 이런 거, 법원을 주정부에서 담당을 하죠. 그래서 지방정부의 예산 중에 약 8%는 거기에 사용을 합니다. 기타 우리가 이렇게 또 우리나라나 미국의 연방정부와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주정부하고 지방정부는 대부분 예산이 사회보장, 65세 미만의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이런 데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경직성 경비 의무적 지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세입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체 교육 예산 약 47.5%는 주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내고요. 한 45% 지방정부 담당하고 연방은 한 7.5% 정도 교육 예산을 이렇게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 예산은 누가 쓰느냐면 교육 예산의 91%는 스쿨 디스트릭트라고 해서 특별 목적 지방정부라고 하는 곳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니까 초중등 교육 이런 것은 주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카운티나 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을 학교구에서 하는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특별 목적구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하고 많은 차이가 있죠. 주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세출 예산의 상호 차이점을 한번 봐볼게요. 주정부 예산하고 지방정부 예산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봐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정부 중에서 초중등 교육은 대개 지방정부, 시티, 카운티, 아까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하고요. 주정부는 1% 정도만 초중등 교육에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예산 수입은 수입 부분입니다. 수입은 주정부에서 47% 부담을 하고 지방정부가 45%만 부담을 하는데 투자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고등교육입니다. 고등교육은 우리 색깔로 보면은 분홍색. 고등교육은 전반적으로 이 주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부 예산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녹색인데 이게 뭐냐면 사회보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회보장, 사회복지는 상위 정부가 합니다. 기초에서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사회보장 예산은 대부분 취약계층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주정부가 하고요. 도로교통 이런 것도 주정부가 한 7%, 지방정부 4%. 치안, 일반 경찰입니다. 경찰은 주정부보다 지방정부가 합니다. 보건, 의료 이런 것들은 공이 한 10% 정도를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이제 주정부 예산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공부를 좀 했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했죠. 50개 주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회계연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 1일 시작해서 12월 31일 끝납니다. 미국의 연방정부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 시작해서 다음 연도 9월 30일 끝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연방정부, 중앙정부죠. 10월 1일 시작했으면 지방도 다 주정부도 10월 1일 시작해야 될 텐데 미국은 주정부가 연방정부가 다릅니다. 주정부 50개 중에서 회계연도를 7월 1일 시작하는 것이 46개. 그러면 회계연도는 그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 6월 30일 날 끝납니다. 제가 다다음 연도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뉴욕은 회계연도가 4월 1일이에요. 그때 봄이 시작되니까. 텍사스주는 9월 1일 날 시작을 합니다. 알라바마주하고 미시간주는 10월 1일 날 시작하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회계연도가 미국 연방정부도 그러고요. 1년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시작하면 올 12월 말일 되면 장부 딱 클로즈, 마감해야 합니다. 미국은 10월 1일 시작하면 내년도 9월 30일 마감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의 주정부는 회계연도를 2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는데 1년짜리가 31개, 한 번 예산을 편성하면 19개 주는 2년을 합니다. 그럼 반면에 이거는 안정성이라는 게 있죠. 대신 중간에 상황이 바뀌면은 뭘 하겠습니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 결정 과정은 한 6개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서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세입 예산이 명확한 숫자로 들어가 있고 세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은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은 연방정부도 그렇고 세입은 예측만 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정부에서는 첫째, 세입 예산은 따로 편성을 안 하고 그냥 예측을 해서 세수 전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하면 끝나는데 미국은 이게 예산이 법률입니다. 법률이어서 의회를 통과하고 나면 대통령이 사인하고 공포를 하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예산은 법률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미국의 예산에서 첫 번째는 주정부에서 세입 예측을 합니다. 주정부의 재정국에서는 세입 예측을 하고 내년에 예산안을 편성을 합니다. 이 예산안을 편성해 가지고 재정국에서 주지사에게 제출을 해요. 예산 편성안을. 제가 이전에 이런 얘기했죠. 미국의 예산은 법률이다. 예산 편성안을 BILL, 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 법안도 안을 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버젯 빌을 주지사에게 이제 제출하면 주지사가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해보고 주민은 어떤 사업 요구를 하고 있고 자기의 공약 사업은 뭐고 해서 주지사가 자기 예산안을 확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이것을 주지사 예산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미국과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모두 예산안을 편성 권한은 행정부만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을 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삭감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삭감은. 그러나 없던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거나 있는 항목을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자치단체장의 행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예산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지사가 만든 예산안이 있고 의회가 상원이 만든 예산안이 따로 있고 하원이 만든 예산안이 따로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상임위별로 다 만듭니다. 상임위별로 주지사가 제출하는 예산안, 하원이 만든 예산안, 상원이 만든 예산안을 가지고 최종 예산안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느냐? 상원은 상원이 만든 예산안이 있고 하원은 하원이 만든 예산이 있어요. 이 안은 주지사 예산안은 이 속에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만들어 놓고 양원이 합동으로 예산을 의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예산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심의 의결을 하죠. 그러면 이 예산안이 이제 어디 가냐면 주지사에게 넘겨주면 주지사는 이 예산안을 보고 내가 마음에 들면 서명을 합니다.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거부를 합니다. 서명을 하면 버젯 빌이 BILL이 액트가 됩니다. ACT 이제 집행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명을 하면 예산이 돼버리는 거고 거부를 하면 다시 이제 제2 요구를 해서 과반수 참석에 의해서 의회에서 3분의 1에서 동의하면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주지사가 그러니까 이때 판단하는 거죠. 아, 나의 예산이 반영이 됐구나 안 됐구나. 근데 여기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항목의 예산을 보고 미 연방정부는 이게 위헌인데 일부 주에서는 주지사가 전체 예산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 항목만 또 거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국 정부 예산을 봤을 때 세입 예산은 거의 우리하고 상당 부분 비슷한데 어려워요. 반면에 세출 예산 같은 경우는 의회의 권한이 절대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그 권한에 대해서 주지사가 거부할 수도 있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우리가 이 미국 정부의 재정이나 예산을 보면서 시사점을 찾아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